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고요. 다양한 부스에서 이제는 오후가 돼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건강하고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씩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순서는요. 기근영의 기후 상담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대를 바라보고 오른쪽을 보시면 그 기근영의 기후 상담소,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연을 받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는데요. 그 사연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경험 이런 사연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께서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들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나는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공연 기근영의 기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겁게 환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네요. 저희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 김선율. 하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기근영의 기후상담소 하시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역시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상담소가 생각이 나죠. 사실은 저희가 오전부터 저쪽에 있는 부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고민과 걱정들을 받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혹시 저쪽에 있는 부스가 보이실까요? 저희가 지금 진행 때문에 잠깐 부스를 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앞에 여러분들의 기후 걱정을 적어줄 수 있는 판넬을 저희가 붙여놨어요. 확인해 보시면 저 지금 판넬 달랑달랑거리는 거 보이시죠? 종이로 가득 차 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후변화 기후변화 심각하지, 문제지, 지구가 너무 뜨겁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 기후변화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다, 나 이런 얘기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여기 서울 시민들이랑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또 이런 사연들을 저희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만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기후 피해 세대를 넘어 기후 기회 세대로의 책을 쓰신 이재영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우셔서 이렇게 환호를 안 해주시면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자마자 환호 소리가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기후 피해 세대를 넘어 기후 기회 세대로의 작가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만나서 기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작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앞에 친구 왜 이렇게 신이 났어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요 사연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처 저희 부스에 참여해주시 못한 분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그리고 상담 말미에 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질의응답을 받으려면 앞쪽까지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실 분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간중간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하면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없으면 칼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사연이 왔네요. 이분은 쿨하세요. 뭐 특별하게 밝혀주신 것도 없어요. 30대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그리워요. 요즘엔 여름 그리고 겨울밖에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지금 6월 2일이지만 얼마 전 저번 주까지 며칠 전까지 5월이었죠. 30도가 넘는 5월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사님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날씨가 오늘 제법 더운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30도 가까이 되고 지금 보니까 한 28도네요. 참 사계절이 너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자면 저희 어른들은 24절기를 바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기상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3월부터 3, 4, 5를 봄, 5, 6, 7을 3, 4, 5, 6, 7, 8을 여름, 9, 10, 11을 가을, 그리고 12, 1, 2를 겨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4개월씩 분기별로 1, 4분기씩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은 너무 천천히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빨리 가서 진짜 직장인들은 퇴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계절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봐도 4월 초에 4월 9일쯤에 다들 벚꽃 축제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자면 그 전주에 다 폈고 그리고 또 그대 중간에 또 비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벚꽃이 없는 벚꽃 축제를 우리는 즐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상청이 그때쯤이면 벚꽃이 핀다, 벚꽃 축제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예보를 해줘서 실제로 기관들에서 실제로 준비했던 행사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극한은 극한으로 더 심해지고 또한 우리가 즐겼던 따뜻한 날씨, 시원한 날씨는 점점 더 짧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실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강수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반면에 실제로 강우 일수, 비가 내리는 날은 줄어들어요. 그 말인즉슨 비가 한 번에 오면 집중돼서 내리고 쏟아지고 끝난다는 거죠. 정말 열대 지방의 스콜처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생활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8일 날 2차 장마가 서울시에 떨어졌을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고 총 13분 정도가 사망을 하셨고 실제로 자동차도 12,000대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요. 그만큼 극한 기후가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는 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세상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온대 기후라는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낯설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저희보다 더 낮은 더 북위도에 사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계절을 또 겪게 되고 우리보다 낮은 곳에 살았던 저위도 쪽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기후를 겪는 이런 변화를 점점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것 같습니다. 농작물도 변하고 식물이 변하고 이러한 작물도 변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도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이런 기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면서 이 안에서 기회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적응이라는 아이템이 이제는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될 미래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네, 작가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심각해진다, 더워진다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죠. 뭐 지구 온난화를 시작을 해서 지구가 뜨거워져요. 뭐 북극이 녹아요, 남극이 녹아요. 사실 이거를 체감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저희 청년 활동가인 지은님께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은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박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붙일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앞서 저희 부스에서 한번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가을의 계절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 겨울 길어지는 것보다도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게 정말 무섭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봄과 가을의 그 선선한 날씨를 되게 좋아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을에는 낙엽이나 단풍이 예쁘게 들잖아요. 그래서 산에는 뭐 빨강, 노랑, 주황 이렇게 물들어서 사실 그 계절감을 보는 게 또 저희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리트인데 그런 매력이 없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단순히 길어지는 게 아니라 또 엄청 많이 더워지고 있죠. 폭염은 뭐 거의 40도까지 찍는 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가 그냥 잠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뭐 태풍이 뭐 열 몇 개씩 온다거나 한 달 내내 장마가 오는 거는 사람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날씨가 변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고 농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경제 활동이 다 바뀔 수도 있는 정말 국가 단위의 산업 단위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기후 변화에 고민이 어떻게 되신가요? 했을 때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고민을 적어야 될지도 몰랐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내가 이렇게 기후가 더워지고 추워질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럼 난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그 영향을 줄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오히려 고민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보시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무대가 굉장히 덥거든요. 아주 뭐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더운데 사실 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시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 혹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 사라지는 사계절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거나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갈 건데 손 들어주실 분 딱 3초만 세겠습니다. 뒤에 손 들어주신 건가요? 장난치신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스텝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하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더 설명을 드려야 되네. 아니요, 충분합니다. 네네. 네. 네네. 두 아이의 어머니시고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제가. 네, 두 아이의 어머니시라고 하셨죠?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사계절의 변화가 그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그 두 아이를 둔 부모로서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되게 이제 사계절을 다 확인해 가면서 자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오존 그런 자외선에 대한 영향도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편하게 제가 놀았던 것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애긴데 그 조그만한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살며 얼마나 살았다고 마스크를 끼는지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사실
그냥 자연에 있는 동식물, 야생동물, 뭐 야생식물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어쩌면 그런 이제 자연의 여러 모습마저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예, 저 역시도 제가 책을 기후 피해 세대를 넘어 기후 기회 세대로라고 제목을 진 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것도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세대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여태까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어른들은 그 기후 피해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을 어찌 보면 기후 기회 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책임감 혹은 미안함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쓸 때 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성에 대한 호소거든요. 그런데 플로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좀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니까 좀 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환경, 좀 더 나은 환경. 기후 위기가 심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줄 건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런 곳곳에 노력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질문도 이따가는 나올 것 같아서 이따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활발한 적극적인 참여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많이들 질문을 주시면 저희 토크쇼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옆에 있는 지은님께서 뽑아주실 텐데요. 네, 20대 남성입니다. 기후변화는 계속 심각해진다는데 정부 기업이 적극적 대처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쵸. 환경 문제라는 게 꼭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체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정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 모두가 모였을 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개인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큰데 다른 사람은 또 그리고 다른 기업은 우리 정부는 이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라고 이제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정부 기업에게 요청을 한다면 또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혹은 위기를 알 수 있어도 또한 현실에서 부딪히는 게 또한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뭐 질문지에는 정부가 혹은 기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만큼은 못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작가로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도가 더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변하고 있다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어떠한 2030년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인다라는 이런 목표 그 안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로 어떠한 목표를 그대로 가고 그것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좀 변경이 됐어요. 저는 그 수단 자체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원자력을 좀 더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떠나서 실제로 어떠한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업 단위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변화도 이제 맞이하는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작년 대선 때도 유명했지만 아리백이라는 단어, 전 국민이 알게 된 단어인데요. 실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국들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제품을 수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르게 민간은 또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또 말씀을 하신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저는 어찌 보면 분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노하라. 이게 참 여러 가지 정의도 있을 텐데 분노하는 방식, 표출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보자면 투표권, 보통 선거권을 예시로 들어자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해방된 이후에 보통 선거권을 모두 다 누리게 됐어요. 소까지는 아니지만 남녀노 누구나 다 투표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역사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성은 투표권도 없었고요. 유럽에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생긴 거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들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이 보통 투표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시하고 그런 방식들이 더 크게 어찌 보면 스트라이크, 데모라는 형식으로도 발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자기네들의 불합리에 대해서 분노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쟁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개인이 아까도 잠깐 저희 앞타임에 인터뷰를 하면서 텀블러를 쓰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셨지만 실제로 그런 실천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조직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그런 단체에 후원금을 내신다든지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글을 쓰시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기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에 답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 더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하나하나가 실제로 분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해 주시고 그런 분노들이 하나의 조직된 힘으로 뭉친다면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기업이 안 돌아간다, 국가가 안 돌아간다는 것을 좀 끌어가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그 중에서도 단체 가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4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비영리 임의단체입니다. 사실 14년도에 처음 단체를 출범할 때에는 기후변화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기후변화 거짓말이래, 그거 원래 이런 거래, 야 그거 원래 그런 거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후변화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사람들한테 너무나 생소했었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좀 재밌고 친숙하게 알리는 게 저희 단체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충분히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이 20대 남성이 저와 똑같은 20대 남성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단체가 본격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발령하고 수렴할 수 있는 법제 혹은 정책에 대한 컨퍼런스라든지 그런데 청년위원으로서 혹은 당사자로서 많이 참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데 참여를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듯이 청년들 맨날 그런 데 가면 화내고 오잖아. 니네 맨날 깽판 치고 오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면 항상 화도 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콧도 하고요. 이 논의는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자리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물론 논리적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이 정책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가 처음 출범을 할 때 불과 한 7, 8년, 9년 전까지만 생각을 해도 청년들이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야 니네가 뭘 하는데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그들과 싸우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다투고 토의해도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식의 참여가 청년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진 발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저희의 얘기를 들었다면 또 청중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혹시 기후변화 관련돼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있으시다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가 애타게 찾고 있어요. 손을 번쩍 들어주셔야 됩니다. 없나요? 없으면 네. 네. 네, 옆에 청중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고 네, 개인 실천 방안에 뭐가 있을까 한번 그냥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대의 23살 제갈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궁금했었던 게 이제 여러 분노의 표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분노는 이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안을 어떻게 표출해야 조금 효과적일지 요거를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요. 좀 아까 제가 했던 게 그 얘기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요. 예, 저는 어찌 보면 작가이기 이전에 아까도 나왔지만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또 한측에는 저의 본 캐릭터는 어떤 회사의 월급쟁이입니다. 작가는 저의 부 캐릭터인데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초등학교 교육 과정들 같은 경우는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미 교육 과정에 기후 변화가 의무적으로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 기후에서 살아남기 혹은 Y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애들에서 기후 변화에 더 쉽게 이미 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향후에 커서는 저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으로는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핀란드라든지 이런 스웨덴의 국가를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과정, 환경에 대한 교육 과정이 30년 전부터 이미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정치인이 되고 학부모가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집단에 들어가는 곳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네들이 기후 환경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노력들이 이제 체득화되고 이제는 그런 정책을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면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저는 부모 세대를 좀 더 설득을 시켜주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고쳐서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연애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혹은 내 남편, 내 부인과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람은 아차. 고쳐서 쓰는 게 아니는데요. 나이 들수록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좀 더 이건 사실이고요. 혹시나 잘 바뀌실 수 있는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죄송하다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들과 뭔가 교류 혹은 여기서 지금 뛰어노는 아이들을 같이 사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서 실제로 캠페인이라든지 실천 활동을 하는 걸 끌어가시는 거에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책임감 혹은 의무감, 미안함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큰 어떠한 정치적인 조직화를 통한 분노 표출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겟팅을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저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만 덧붙여도 될까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저도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분노를 표출한다. 정부에게 찾아간다. 기업에게 건의를 한다. 다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통합적인 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도 많아야 되고 한두 명이 내는 걸로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사실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누가 안 들어줄까요? 기업도 잘 들어줄 거고 정부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과정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분노의 단계로 한 번에 가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실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이 걱정되니까 비건을 좀 실천해야겠어. 나는 쓰레기 좀 줍게 플로깅을 해야겠어.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나 혼자 이렇게 쓰레기 주워서 뭐해. 나 혼자 고기 안 먹어서 해결이 되나? 그럼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개인에서 난 이제 커뮤니티로 가겠어 하면서 커뮤니티, 저희와 같은 단체가 아니더라도 플로깅을 하는 그룹,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행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다 보면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몇만 명으로 커져서 저는 만약에 뭐라고 하죠? 국회에다가 청원을 넣는다죠. 청원에 올렸는데 그게 정말로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집단의 힘이 저는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분노의 표출 방식이 저는 개인의 분노로 이어지기보다는 그게 좀 더 연대의식을 좀 더 넓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걸 이겨내보자라는 화합의 목소리를 내서 집단 의식을 좀 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박사님께서 청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부모 세대를 설득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판 모르는 정치인들 남들 설득하는 것보다는 내 부모님 설득하는 게 더 쉽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약간 사담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개발 사업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자식은 환경운동하는데
애미는 땅 파고 다닌다고 막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데 저랑 맨날 투닥거리기도 하고 싸움도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하시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사업을 하고 할 때도 친환경 자재, 최대한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방향,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그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 입장에서는 내 부모 세대가 가장 경제권도 많고 가장 기성 세대거든요. 가장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세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이 조금 기네요. 사연이 길어서 좀 다들 주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기후 우울 때문에 매일 너무 무기력하고 불안해서 고민 상담을 요청합니다. 정말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숙제하고 친구랑 놀고 하다가도 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등등 미래를 걱정하고 기후 위기만 생각하면 너무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차가워져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가볍게 넘기거나 해서 요즘엔 저 혼자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었는데요. 사실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연이에요. 박사님 혹시 또 아버지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뜨겁고 날씨가 좋은 날 우리의 중3 아이들은 아이 중에 한 명은 우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기후 우울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낯설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기후 우울증이라는 것은 한 10년 전부터 대두된 개념인데요. 실제로 극한의 기후 속에 내가 혼자 노력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벽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울감, 좌절감을 느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가 복합적인 요인이고요. 또한 그 안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우울증 중에 하나의 요소로 치부돼서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아직까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 이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 역시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에 야, 뭘 걱정을 해? 혹은 공부나 해 이 녀석아.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과의 대화의 단절 혹은 이야기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부모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세상, 이해했던 세상과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습,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느끼는 벽,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10대 청년 그레타 툰베리도 이 기후 우울에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네, 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 개념을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참 우선적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중3 학생한테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을 만들었던
어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기후 우울감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잘 다루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개념화라는 게 안 됐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쉬운 거부터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자. 쉬운 거부터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사회자분께도 얘기를 들었지만 조직화된 힘을 통해 힘도 필요하고 실제로 플러깅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저는 개인의 어떠한 심리가 갇혀 있는 폐쇄적 심리적 공간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내 방을 좀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나만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얕은 목표를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어렵죠. 네, 저도 항상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몇 킬로를 뺀다라는 이런 어떠한 거시적인 제로선 거시적이거든요. 담대한 이런 계획도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저녁은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덜 먹겠다라든지 한 끼라도 채식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짧은 변화 혹은 이런 어떤 나의 심리적인 폐쇄적인 공간을 살짝 깰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 보라고 싶고 그것을 성공하는 변화를 만들어 보라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또 더 크게 나아가자면 결국은 조직화된 힘을 저는 중요시하거든요. 결국은 연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자기의 심리적 폐쇄 공간을 깼다면 이제 물리적인 공간도 저는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공감을 하고 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커뮤니티 혹은 인스타들 통해서 실제로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같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공간을 이제는 깨는 하나의 작은 활동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나 혼자가 고립된 존재로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뒤에, 근처에 같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작게나마 이 친구가 생각하는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이 사실은 효능감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효능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도 이제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우울감에 겪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있다라는 믿음과 그걸 실제로 느끼는 감각이 저희를 계속 활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효능감을 느끼는 게,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효능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은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번 제 사례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도 비건에 관심을 가진 지가 2020년도였고요. 그때만 해도 비건 음식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 중에는 없었거든요. 이 친구도 고민을 들어보면 기후 우울증이 모두가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 얘기해도 사실 공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만 이런 건가?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나 해결되는 게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공감을 못하는데 나만 이렇구나.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소외감을 탈피를 하려면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주변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비건을 실천하고 싶은데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 20년도에 제가 대학생일 때는 그 비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비건을 좋아하는 근데 관심은 있는데 혼자서 용기가 없어서 음식점도 못 가보고 그러던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비건 동아리를 만들어서 비건 음식점에 이곳저곳 다녀보기도 하고, 또 다른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이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스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20대는 인스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하는 비건 실천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한 다음에 제가 공유를 그 스토리를 올렸어요. 저 비건에 관심이 있는데 서울 음식점에 비건 음식점 같이 가실 분 있나요? 라고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느끼는 우울감과 걱정거리와 또 뭐 플러깅이나 비건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 보세요. 그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를 어딘가에 공개를 해두면 분명히 본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비건 음식점을 하나씩 가기 시작하다 보면 정말 기후위기와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나는 절대 기후위기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점점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하다 보면 늦출 수 있겠지, 개선은 할 수 있겠지, 옛날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조금씩 해보시면 되고,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목표를 가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끈기가 없어서 3일 이상, 한 달 이상의 목표를 잘 못 짜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이 작심삼일인데 3일의 목표도 목표입니다, 여러분. 비건을 3일만 실천하겠다, 그것도 목표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3일을 하고 나와 그 후에 나가 정말 전과 후가 정말 달라요. 이게 짧지만 분명히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2년 후에 목표를 세우시지 마시고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의 목표를 세우셔서 이번 달은 그냥 뭐 동네 쓰레기나 주워볼까? 다음 달은 동네 쓰레기 주웠으니까 바닷가 쓰레기 한번 주워볼까? 그러다가 1, 2년 뒤에 청년단체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작은 시작이 이게 그 공이 나를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면서 거의 스노우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스며드는. 네, 나도 모르게 긱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긱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조그마한 실천을 조그마한 실천을 일단은 해보세요. Just do it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기후 우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을 하게 될 테고,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바꿔보자, 어떤 것들에서 분명히 크고 작은 개개인의 일들 혹은 연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테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매 순간 그 일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단체가 하는 일도 그렇고요, 정부가 하는 일도 그렇고요, 기업이 하는 일도 그렇고요, NGO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종교단체, 시민단체, 어느 누구가 하는 일든 매 순간순간 그들이 하는 일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않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자원을 다 쏟아부었는데 쫄딱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 몰라 그럼 때려쳐, 기후변화 몰라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발자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스텝을 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디서 본 말이 있는데, 우리가 철도를 타고 갈 때는 앞이 곧잖아요. 직진으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철도를 타고 가다 뒤를 돌아보면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실패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우울감과 괴로움과 좌절을 겪어서 결국엔 끝끝내 기후변화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기후 우울과 관련해서 혹시 나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혹은 질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분 저 뒤에 네, 저 뒤에 남자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남자분이 아니시구나. 네,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남자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건은 아니지만 채식을 실천한 지 한 3년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비건은 아니지만 채식을 실천한 지 한 3년 정도. 아까 전에 옆에 계신 여자분처럼 2020년부터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부모님도 제가 채식을 한다는 거를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주변에도 제가 채식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거부적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고등학교 친구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3년 차가 되니까 주변에 채식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뭐 고기 없는 월요일 뭐 이런 거라도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음식을 먹여주다 보니까 고기 없이도 괜찮다, 채소도 맛있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 그래서 지금은 거부적일 수도 있고 나 혼자만 실천하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할 수도 있지만, 좀 멀리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좀 우울할 수는 있는데 1년, 2년, 한 진짜 저처럼 한 3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많이 변할 수 있겠다.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 길을 가다 보면, 철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뒤를 봤을 때는 꽤 많은 발자국을 걸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한테도 너무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좀 먼 길도 볼 수 있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실천을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혹시 박사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무리인가요? 네, 거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플로우에서 해준 말씀 정말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변화는 혼자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지만 그 변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젠가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다 돼가서 저희가 마무리 겸 멘트를 드리자면, 참 이 자리에 앉아서 보면요 되게 알록달록해요.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후에 대한 생각,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밑에는 우리 사람들, 어린이들이 지금 뛰어놀고 있고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저희 본 캐릭터 직장인으로서도 바꾸고 있고요. 또한 부캐릭터 작가로서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우리 나이 때 돼서도 우리의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미래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연대라든지 혹은 그런 실천 방안이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무대를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본인이 어떻게 실천을 해왔는지 공유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기후 변화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는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공감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이제 다 같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기후변화 청년단체 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더 가까이 소통을 하면서 기후변화의 문제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더 쉽고 재밌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위한 멘트를 짧게 드리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5시까지 5시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부스를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미처 얘기하지 못한 질문하지 못한 고민들을 계속 받아서 저희가 언젠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꼭 여기다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익명으로 처리되니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도 이제 북해인 활동가이자 본캐인 사회초년생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토크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기근영의 기후상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우리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 저 잘 보이시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벽디 장벽진 MC와 함께 했는데요. 오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페스티벌을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푸르른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될 재활용의 달인 네, 분리수거의 살림남 이재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 위로 박수와 함성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함성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우리 장벽지 진행자가 소개해드린 부스 외에도 이어서 소개해드릴 부스가 있습니다. 먼저 그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패스크린 업사이클링 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굉장히 뜻깊은 판매를 하고 계신 거죠?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전시를 하고 계신 건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업사이클 브랜드 제니 클로젯이고요. 그 패스크린 그 골프존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그 골프존의 전국에 있는 패스크린을 받아서 가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언뜻 봐도 너무나 예쁘고 갖고 싶은 가방들로 채워져 있는데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가방이 어떤 게 있을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브라운 제로 백이라고 해서 이제 제니 클로젯의 ZC 이제 제로 탄소 이 마크고요. 실제로 되게 굉장히 가벼운데 300kg의 공을 받는 원단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들기에 굉장히 가벼워서 좀 가죽 대용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좀 데일리한 가방입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가장 좀 많이 판매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요. 왠지 너무나 여성분들이 갖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오늘 이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홍보 부스로 있어서 이제 제품을 보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가방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우리 골프 칠 때 네. 실제로 골프 파우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골프 용품으로도 만들고 있어서 ESG 활동과 그 골프존이랑 같이 하는데 그 골프 용품이나 골프 가방도 이 패스크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친환경 제품이라서 더 관심이 가고요. 요즘에 사실 골프 많이들 치시잖아요. 정말 의미 있게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의 구매 너무나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구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 오셔서 이 가방 한 번씩 들어보시고 친환경 제품이지만 이 안에 골프공이 들어갔을 때 끈이 이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니클로인가요? 제니클로젯.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홍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저희 있는 지금 부스를 찍어주시면 무료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왜냐면 햇볕이 이렇게 뜨거운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긴 해요. 좀 심하게 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을 또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가방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제품 체험도 해보시길 강력히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부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옆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맞죠? 옆인가요? 옆이네요. 체험도 하고 계시고 우리 친환경 실천 체험에 이어서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생소한데 딱 봐도 이거 뭔가 직접 만들어진 제품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버려지는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변신시켜 가지고 세상하고 소통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이규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본업이 따로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재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간들 저녁 시간을 이렇게 뭐 만지는 시간들이 좀 예전부터 취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해주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초청 이게 전시까지 하는 게 계기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코로나의 시기를 겪게 됨으로써 특별한 취미가 되었는데 심지어 이 팔로우 수가 늘면서 관심을 받게 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자식 같은 그 작품들이라서 잠깐 한번 소개드리고선 제 메인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나온 건데 오늘 첫 선보이는 건데 라겔랑 용기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 그 블루투스 스피커 또 그 FM 라디오가 잡히는 사운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저의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이렇게 탄산수병이라든지 티캔을 이용해서 만든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해서 충전도 가능한 라디오 모델이 있고요. 귀엽게 그 애니메이션의 워리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서 그 워리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블루투스 모델도 있고 요거는 뭐 그냥 루더풀 형식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해 본 거고요. 그리고 요게 좀 유니크한 부분인데요. 그 도마하고 스틸 쟁반으로 만든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동으로 작동을 해요. 다른 스피커하고 다르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드를 이제 바꾼 상태에서 이걸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 한번 체감을 오신 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쟁반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쟁반이 이 소리에 진동이 느껴지고요.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들리나요 지금 스피커로? 와, 놀랍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스타에 먹을 때 쓰는 접시인데 맞아요? 예, 캠핑용 스틸 쟁반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재활용품들로 예쁘고 실용적인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직접 교육도 하시나요? 예, 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앞에 게 보시다시피 이제 제습제 용기입니다. 그 제습제 용기를 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와서 같이 한번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없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선 깔끔하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습이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한 2시간 동안 하는 관공서라든지 중학교에서 의뢰받아서 주말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방법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는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은 이 건축가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큰 건물만 지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많은 분들에게 또 영감을 주시고 계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규황입니다. 우리 이규황 선생님 아주 뜨거운 응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변신 네모 많은 분들 팔로우 해주시면 좋은 작품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놀러오세요 기후약국. 놀러오세요 기후약국에 왔는데 아니 잠깐만,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요. 지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무대에서 뵀던 분 같은데 기근영 선생님 맞으시죠? 이근영 선생님은 가셨고요. 가셨네요. 네. 진행자분이셨고.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기기고요. 여기서는 아까 토크쇼랑 했던 크게 다르지 않은 주제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개인의 감정 심리 테스트 도와드리고 심리 테스트 참여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만든 이 부적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귀여운 부적들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내가 가진 기후 고민 적어주시면 보시면 여기서 플라스틱으로 직접 키링 사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이 사출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행사 참여해 주시면 옆에서 베렌제리스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아, 아이스크림도 막 받을 수 있고 키링도 받을 수 있고. 제 고민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 그럼요. 고민도 물론이죠. 저는 이번 여름이 너무 고민이긴 해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운데 이 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사실은 예. 그 순간적인 더위를 줄이려고 에어컨을 틀고 하면은 내년은 더 더워지고 내년은 더 더워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운 거를 어떻게 해야 내년에 좀 덜 더워질까, 내 다음 세대는 좀 어떻게 덜 더워질까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정답인 것 같은데 에어컨 좀 덜 키자. 대신에 좀 시원하게 입자. 그렇죠. 아, 이번 더운 무더운 이 여름이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이란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어컨 좀 덜 사용하고 그리고 좀 덜 태우고 그리고 기름도 덜 쓰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기후를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키링 직접 만드는 거 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키링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휘우님 키링 만드는 거 한번. 네, 자 한번 네 예열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5분 뒤에 잠시 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만 적어도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오늘 정말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진정한 환경을 위한 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많은 관람객분들과 함께 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분리수거남 이재범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에 5시에 아주 특별한 공연들로 이곳이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수 우리 정인님이 이곳에 정말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악으로 기후 위기를 말하다 유니크 첼로 쿼트렛 우리 김성복 첼리스트, 그리고 친환경 에코밴드 요술 당나귀의 공연이 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특별한 버스킹 공연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